지금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은 이미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용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달러라든가 디지털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술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어,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뭐 음, 정부가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들여다볼 거야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높아. 그리고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DCEP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릭 페이먼트라고 하고 다시 또 바꿔서 이제 이 CBDC 그 디지털 화폐 형태를 가기 위한 정책들과 이제 각 시범 지역들 또 큰 도시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위안화 이외에 다른 암호화폐들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채굴에 대한 부분들도 통제를 하고 있고 애초부터 이제 ICO라는 형태는 중국에서 금지되어 있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해외 사례에서 조금 제가 추가로 얘기해 보면 아까 달러를 얘기했는데 이 달러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 송금을 할 경우에 국제금융통신망이라는 스위프트 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각 국가 간 은행들이 우리는 내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낼 때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금액을 줄이고 미국은행에서 금액을 올려주고 그 사이에는 원화와 달러에 대한 환차익까지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 대사를 다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송금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도 보통 뭐 짧으면 하루 길면 한 3일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 뭐 짧게는 몇 초, 길어도 몇 분 만에 실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럼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 암호화폐 기준 넘어왔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걸 받아서 달러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송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암호화폐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이 되고 두 번째 이 현재 있는 이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깔려져 있지 않으면 돈을 해외 송금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중개인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좀 시스템을 더 이용 못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송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좀 해결해 보고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도 쓰지만 비트코인으로도 법정화폐를 지정하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부분들도 국가에서 인정하겠다라는 형태로 돼 있고 그러면 엘살바도르랑 비슷한 형태의 경제 구조나 금융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따라서 이런 그 암호화폐는 이제 보통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걸 뭐 상용화라고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기도 하고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 거래 시장 규모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음, 자체가. 음, 그래서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이 암호화폐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도권이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검토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